여성이 혼자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단지 사회와 무관하게가 아니라 자신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서 말이다. 여전히 여성의 가치를 인간관계로 측정하는 세상에서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외로움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길이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신성한 어떤 것을 되찾으려는 시도라면 어떻게 될까?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여성들이 의식적으로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하고 있다. 그것은 단지 잠시 머무는 중간 지점이 아니라 자기 인식을 향한 의도적인 행위다. 사회는 그런 여성들을 외롭다거나 반항적이라고 혹은 불완전하다고 낙인 찍는다. 하지만 분석 심리학의 아버지 카를 구스타프 융은 이 안에서 더 깊은 의미를 보았다. 여성의 고독은 변형의 도가니라는 것이다. 그 선택 뒤에는 여성의 내면에 있는 남성적 에너지인 아니무스, 아니밋, 그녀의 그림자와의 직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실현, 인디비주에이션, 즉 파트너의 유무와 상관없이 온전한 존재가 되는 여정이 숨어 있다. 이것은 단순히 혼자 사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많은 여성들이 조용히 실천하고 있는 하나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다. 고독이야말로 자신을 해방시키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 수세기 동안 여성의 정체성은 아내, 어머니 또는 돌보는 사람이라는 역할과 때려야 뗄 수 없었다. 그녀의 가치는 양육하고 복종하며 가족 구조를 유지하는 능력으로 평가되었다. 독립은 장려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종종 위협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혼자 있는 여성은 동정을 받거나 의심을 샀다. 그녀의 고독은 실패로 해석되었고 선택으로는 여겨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다. 그것은 냉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기 때문이다. 충만함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 문화적 전환은 우리로 하여금 묻게 만든다. 과연 무엇이 달라진 것인가? 경제적 독립, 교육, 가부장적 구조의 점진적인 해체는 여성들에게 그들의 할머니 세대가 상상조차 못했던 선택지를 열어주었다. 그러나 실용적인 이유 뒤에는 더 깊은 심리적 진화가 존재한다. 윤계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독립에 대한 움직임은 단지 사회적인 현상이 아니라 원형적 아르케타이피스트인 과정이다. 혼자 사는 여성이 남성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그녀는 아니무스, 자신 안에 있는 무의식적인 남성 에너지와 대면하고 있다. 윤은 모든 여성은 내면의 남성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그녀의 지성, 주도성, 권력과의 관계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여성이 안정감이나 인정받기 위해 전적으로 남성에게 의존할 때 그녀의 아니무스는 억눌린 채로 남거나 때로는 지배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고독은 그녀로 하여금 그것을 깨우도록 강요한다. 이제 그녀는 파트너에게서 찾던 특성, 결단력, 자신감, 내면의 권위를 스스로 구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다. 남성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있는 남성성을 통합하는 것이다. 이 통합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사회는 여전히 그녀에게 속삭인다. 그녀는 불완전하며 그녀의 독립은 일시적인 상태일 뿐이라고. 하지만 융의 이론은 그 반대를 보여준다. 자신의 아니무스와 의식적으로 관계를 맺는 여성은 그것을 외부의 파트너에게 투사하는 대신 더욱 진정한 존재가 된다. 그녀는 더 이상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남성을 찾지 않으며 온전함의 상태에서 자기 안의 남성성과 타인의 남성성을 마주한다. 그러므로 질문은 왜 그녀는 혼자일까? 가 아니라 그녀는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다. 융 심리학의 중심 개념은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사회적 조건화와 무의식적 패턴 너머의 본질을 향해 평생 걸어가는 여정이다. 혼자 사는 여성에게 고독은 이 변형의 연금술적 그릇이 된다. 타인에 의해 끊임없이 비춰지는 존재가 아닌 그녀는 결국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해야 한다.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이 공간에서 모든 외부의 방해 요소들이 사라지고 내면으로의 여정이 시작된다. 그러나 이 길은 안전하지 않다. 윤근 고독이 양날의 검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것은 심오한 자기인식을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인간관계에서의 긴장으로부터 도피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 차이는 선택에 있다. 두려움이나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로 인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여성은 성장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내면의 방어벽을 더욱 단단히 쌓을 수 있다. 그러나 고독을 의식적으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자기 권한 부여의 그릇이 된다. 그녀는 스스로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를 인정하며 외부의 어떤 관계로도 대체할 수 없는 자신과의 관계를 키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림자 작업, shadow work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윤기 정의한 그림자는 우리가 거부하거나 억압하거나 숨기려 하는 자아의 일부이며 종종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아 이미지나 사회적 기대와 상충하기 때문이다. 혼자 사는 여성에게 이 그림자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은 조용한 동반자가 아니라 마비시킬 듯한 심연으로 다가올 수 있다. 너는 결국 고양이만 키우며 살게 될 거야. 너무 까다로워. 이기적이야. 같은 사회적 판단은 그녀의 내면에서 메아리치며 깊이 내면화된 수치심을 드러낸다. 그녀의 독립성조차 그것이 정체성의 전부가 되어버릴 경우 취약성과 친밀함에 대한 방어막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그림자들과의 마주침이야말로 가장 큰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고독에 대한 두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을 때 그녀는 자신의 힘을 되찾는다. 사회의 판단을 내면화하는 것을 멈출 때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정의한다. 독립성과 개방성을 결합할 때 그녀는 인간적인 욕구를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다. 이것이 융 이론의 중심에 있는 역설이다. 진정한 온전함은 우리 안의 어떤 부분도 거부함이 아닌 가장 어두운 심연에 빛을 비출 때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혼자 사는 삶은 단순한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의 입문 여정이 된다. 이 길을 걷는 여성은 사회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완벽하거나 자족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훨씬 더 진실된 존재가 된다. 진짜가 되는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그림자에서 도망치지 않으며 그것에 지배받지도 않는다. 그녀는 고독과 연결, 독립성과 취약성 사이의 긴장을 감내할 줄 알게 되며 결국 가장 깊은 진실을 깨닫는다. 그녀는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혼자 사는 여성에 대해 가장 끈질기게 남아있는 신화 중 하나는 그녀들이 반드시 외로움을 느낄 것이라는 가정이다. 마치 고독이 곧 공허함인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고독과 혼자 있음은 동일하지 않다. 외로움은 단절감에서 비롯되지만 혼자 있음은 자신과의 연결을 위한 의식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다. 윤기라면 말했을 것이다. 고독을 껴안는 여성은 결코 연결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그녀는 그것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그녀는 때때로 외로움을 느낄 수는 있지만 자기 자신 안에서 편안함을 찾는 깊은 능력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많은 이들이 결코 갖추지 못하는 능력이다. 또 하나 널리 퍼진 오해는 혼자 사는 여성이 여성성을 거부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마치 여성의 본질이 오직 관계를 통해서만 정의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윤계 연구는 이러한 관념을 철저히 해체한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진정한 여성성은 외적인 역할이나 인간관계와 무관하다. 그것은 내적인 힘이며 수용성, 직관, 창조성, 그리고 강인함을 모두 아우르는 존재 방식이다. 혼자 사는 여성은 자신의 여성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때 그녀를 얽매던 타인의 투사와 기대에서 자유로워져 그것을 더욱 심화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적이고 외적인 투쟁은 여전히 실제한다. 사회적 압박은 종종 끈질기게 존재하며 미묘한 판단이나 노골적인 동정의 형태로 나타난다. 언제쯤 정착할 거니? 라는 가족들의 선의의 질문은 마치 여성이 관계 속에서만 비로소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들린다. 사랑받지 못한 여성이라는 문화적 이미지가 여전히 존재하며 혼자 사는 여성을 비극적인 존재로 묘사한다. 스스로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자율적 존재가 아니라 말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여성들이 이러한 메시지를 내면화하여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고 자신의 독립성을 더 이상 강점이 아닌 결함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점이다. 여기서 건강한 고독과 고립의 구분이 매우 중요해진다. 건강한 고독은 하나의 선택이다. 여성이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 자기만의 방식으로 마주하는 역동적인 상태다. 반면 고립은 종종 삶으로부터의 후퇴이며 해결되지 않은 상처에 대한 방어적 반응이다. 윤근 심리적 성숙의 목적이 인간관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온전함에서 비롯된 상태로 인간관계에 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립된 여성은 그림자를 피할 수 있지만 의식적으로 혼자 있기를 선택한 여성은 그 그림자와 정면으로 마주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진정한 도전은 단지 사회적 신화를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고독이 지금 자신을 해방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회피의 수단이 되고 있는지를 분명히 인식하는 데 있다. 혼자 사는 여성은 늘 이 긴장을 새롭게 탐색해야 한다. 나는 지금 도망치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향해 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녀의 고독이 감옥이 될지 아니면 깊은 자기 인식과 흔들림 없는 진정성 그리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삶으로 향하는 문이 될지를 결정한다. 윤계 여성 원형 연구는 깊은 진실을 보여준다. 고독의 길은 언제나 지혜로 가는 인문적 여정이었다. 위대한 어머니라는 원형은 전통적으로 돌봄과 풍요를 상징하지만 그 그림자 측면에는 더 깊은 교훈이 담겨 있다. 바로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다. 여성이 혼자 살 때 그녀는 이 원형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킨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어머니이자 아이가 된다. 마찬가지로 현명한 노파의 원형도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고독을 통한 자기 인식의 연금술적 과정에서 탄생한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역설이다. 여성이 전통적인 여성 역할에서 멀어질수록 오히려 자신의 진정한 본질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 신화와 심리학은 한 목소리로 말한다. 자기 충족은 언제나 하나의 영적 여정이었다. 고대 문화에서는 여성의 단독성을 숭배했다. 숲속을 자유롭게 누비던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에서부터 고독 속에서 지혜를 얻었던 델포이의 무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원형들은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사회가 흔히 폄하하는 고독은 역사적으로는 성스러운 공간이자 변형이 일어나는 비옥한 공허로 여겨졌다는 것을. 윤근 이 과정을 개성화, 인디비듀에이션의 필수 과정으로 보았다. 외부의 정체성 부여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아가 드러나는 내면의 여정이다. 이 길을 걷는 현대 여성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여성적 자기 권한화의 전통에 동참하는 것이다. 역사는 고독 속에서 힘을 얻은 여성들의 인상적인 예시로 가득하다. 예컨대 결혼을 거부하고 자연 속을 자유롭게 누빈 그리스 여신 아르테미스는 자신의 본성을 향한 헌신으로 독립을 실현했다. 혹은 버지니아 울프,
그녀의 수필. 자기만의 방은 윤기 말했듯 여성 창조성이 꽃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심리적 공간에 대해 정확히 서술한다. 이 여성들은 단지 혼자 살았던 것이 아니라 고독을 창조성과 자기 실현의 도가니로 삼았다. 심지어 슬라브 민속 전설 속의 무서우면서도 지혜로운 노파, 바바 야가조차도 사회가 한편으로는 필요로 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는 경계 밖에선 여성의 상징이다. 현대 여성들도 이 전통을 이어간다. 예술가는 오랜 침묵 끝에 자기 목소리를 발견하고 여성 창업가는 끊임없는 확신 없이도 자신의 직관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며 치유자는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융의 확신을 반영한다. 어떤 진실은 오직 고독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 어떤 여성은 그녀의 혼자였던 시절을 이렇게 묘사했다. 나는 여성성을 연기하던 것을 멈추고 그것을 진짜로 경험하기 시작했다. 또 다른 여성은 말한다. 침묵 속에서 나는 내가 이미 잃었다고 믿었던 내 일부를 다시 만났다. 이 증언들은 보편적인 진실을 드러낸다. 혼자 있는 용기를 가진 여성은 종종 자신이 결코 진정으로 혼자가 아니었음을 발견한다. 그녀는 자신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여정의 마지막 단계는 근본적인 재해석으로 이어진다. 만약 혼자 사는 삶이 결핍이 아니라 여성 내면의 신성과 깊이 연결된 상태의 표현이라면 이 길을 걷는 여성은 제사장, 신비가 창조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그녀의 고독은 텅 빈 공간이 아니라 그녀의 가장 깊은 지혜의 조용한 목소리가 마침내 들리는 성스러운 장소가 된다. 융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지만 소수만이 도달하는 것, 단순한 독립을 넘어서 진정한 개성화, 자신이라는 존재 전체로 돌아오는 여정을 완수하게 된다. 여성이 혼자 살기로 한 결정은 단순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매우 심리적이고도 영적인 여정이다. 고독은 그녀에게 살아보지 못한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그녀가 통합해야 할 아니무스, 마주해야 할 그림자, 그리고 해체해야 할 사회적 신화. 이 길은 관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더 깊은 관계를 창조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녀는 여성적 지혜의 원형이라는 오래된 전통 속으로 들어간다. 고독을 통해 스스로의 주권을 이룬 여성들과 신화 속 존재들의 계보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진실은 단순하면서도 급진적이다. 혼자 산다는 것은 남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은 여성의 온전함이 타인에 의존하지 않으며 그녀가 자신의 모든 면, 남성과 여성성, 빛과 그림자, 강함과 취약성과 마주할 용의가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선언이다. 그리고 그 고독과의 마주침 속에서 그녀는 아주 특별한 것을 발견한다. 그녀가 한때 외부에서 찾고자 했던 사랑, 인정, 소속감은 사실 언제나 그녀의 손이 닿는 곳에 있었음을 말이다. 이제 당신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고독은 온전함으로 가는 길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사회가 금기시하는 주제일까요? 당신은 침묵이 지닌 변화의 힘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나요? 기억하세요. 당신이 혼자 살든 아니든 상관없이 초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고 그 고요함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왜냐하면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 바로 당신의 진짜 자아와 마주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더 많은 심리학, 신화, 내면의 여정을 연결하는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호기심을 잃지 마시고 계속 질문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되기의 길 위에 계속 머무르세요.